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가 쓴 무서운 썰을 읽게 되었다. 글을 남긴 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했다. 그가 경험한 일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날은 학교에서의 마지막 시험이 끝난 금요일이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된 상태였고 나는 집으로 곧장 돌아와 쌓여있던 피로를 풀기 위해 오랜만에 낮잠을 자기로 했다. 때는 오후 3시쯤 여름날 특유의 매캐한 더위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 나는 한 가지 기묘한 꿈을 꿨다. 어느 낡은 저택의 복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저택은 오래되어 보였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하자 이상한 힘이 나를 저항할 수 없이 한쪽 끝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 끝에는 커다란 나무문이 있었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궁금증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문을 열면 그곳에는 희미한 등을 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빛은 점점 사라졌고 마침내 존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었다. 방에 덥고 무거운 공기가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지만 내 몸은 이불 속에서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나는 그 기억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그 후로 며칠간 꿈은 매일 밤 다시 나타났다. 꿈속 저택에서의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문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존재는 발치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하지만 항상 단어들 사이엔 잡음이 끼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상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단순한 꿈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누면서 깨어났을 때 정말로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고 눅눅한 것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창밖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 살아없이 현실에 계단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저택의 복도에서 시작된 계단과 아주 흡사해 보였다. 문득 화면 켜져 있던 노트북에서 낯선 알람 소리가 울렸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화면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게임을 계속하려면 아래로 하지만 내가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는 아니었다.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불쾌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저택의 문 뒤편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드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 몇 시간이고 뒤척이다 결국 창밖으로 밋밋하게 쏟아지는 달빛처럼 눈을 떴다. 그리고 문득 내 꿈과 실제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다시 노트북을 켰고 그곳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또 와 있었다.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결국 그날부터 꿈의 저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마리 삼아 현실과 꿈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꿈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일 밤 내가 저택에서 걸었던 복도는 점점 현실 세계와 연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창문 밖 계단도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꿈속의 존재를 맞닥뜨렸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흐릿하고 불명확했다. 존재는 내게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다. 게임이 시작되었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갑작스레 눈가가 무거워졌고 동공이 흐릿해지더니 눈앞이 어두워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가 아닌 낯익은 저택의 복도에 누워 있었다. 현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다. 저택에서의 여정은 숨 막히도록 무서웠고 나는 점점 더 깊은 혼란의 늪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도달했다. 그것은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존재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용기를 짜내 선택했다. 밝아오는 빛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하면서 이제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았다. 무분에서 깨어나는 선택은 진짜 현실이었을까? 지금의 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 걸까? 공포썰은 여기까지였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진짜 현실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곳은 더위를 식히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오래된 나무 팻말에 백운 마을이라는 글씨가 써 있었다. 팻말은 낡고 오래돼 글씨 위로 이끼가 덮여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신비로움에 끌려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우리를 환영하며 방학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한적한 민박집으로 안내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 양식으로 지어졌고 주인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방을 배정받고 짐을 푼 후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은 조용했고 거리에는 고즈넉한 풍경만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마을 주민들이 길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중 한 할머니가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눈길을 떼지 않았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마을 중심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맛있는 향이 우리를 반겼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식사는 여행의 피로를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식사 후 식당 아주머니에게 마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한 가지 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조금 위 산길로 올라가면 해는 잘 넘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 옛날에 어떤 젊은 여자가 그곳에서 실종됐다고 해.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이상한 기운이 흐른다고 해서 가지 않으려 해.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흥미롭게 했고 우리는 다음 날 그곳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도시락과 물을 준비하고 그 산길로 향했다. 마을에서 꽤 떨어져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듯 길은 잡초가 무성했고 숲은 잔뜩 우거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사방은 점점 어두워졌고 예상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았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한층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어떤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먼 거리에서 처음 듣는 낮고 우울한 속삭임이었다.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용기를 내어 더 깊이 들어가자 오래되고 바스러진 작은 오두막 하나가 나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누군가 그곳에서 겪은 공포스러운 경험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오두막에 갇혔다. 벗어나고 싶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누구든지 제발 이 지옥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갑자기 오두막 문이 쾅 소리를 내면서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급히 오두막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사방은 점점 어두워졌고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그때 뒤에서부터 무언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더 빨리 달렸다. 다행히도 나무들 사이로 마을의 불빛이 보였고 우리는 힘겹게 발길을 재촉하여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무사히 마을에 돌아와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가 술렁이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도 그곳을 갔구나. 그 여자의 영혼은 아직도 그 산속에 갇혀있어. 그녀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지만 그저 외로울 뿐이야. 이제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게 좋겠구나. 그날 밤 우리는 큰 충격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 사이 우리는 그 마을이 감추고 있는 진실과 비밀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백운 마을에서 겪었던 그 오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친구들끼리 옛 이야기처럼 주고받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썰로 실제는 경험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포 이야기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신비하고 오싹한 한국의 전통 민속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상상해보자. 어느 늦은 가을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유명한 민속촌에서 한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날은 마침 한글날 연휴가 이어져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속촌은 보통 저녁 6시에 문을 닫지만 이따금 직원들은 밤을 새우며 전시물 정리나 기획회의를 열기도 했다. 민속촌의 겨울 축제를 준비하던 중 끔찍한 사건이 그날 밤에 벌어졌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젊은 실습생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민속촌의 독특한 야경을 보여주며 문화유산 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초가집과 정자를 배경으로 조용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멈췄다. 구석진 곳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확실히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혹시 직원분이 계신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의 방향으로 다가갔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시청하던 사람들은 그를 함께 응원하며 궁금해했다. 그러나 곧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시청자들의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낡은 한복 차림의 여인이 잔디밭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었다. 화면 너머로도 이상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흑백 사진 속 인물처럼 고요하면서도 현실에서 동떨어진 느낌을 주었다. 따스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위는 차갑고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실습생은 황급히 촬영을 멈추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가 보여준 짧은 순간의 장면에 몰두했고 이를 캡처해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민속촌의 귀신 누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전국의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면서 여러 전설들이 민속촌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 중 하나는 조선시대 이곳에 살았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연이었다. 그녀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이곳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영혼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여전히 이곳을 떠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민속촌 측에서는 다음 날 이 이야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과 연관된 전설이나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실습생에게 해당 영상을 촬영하던 시간 200여 점검 및 안전 문제를 위한 내부 점검 시간이었음을 알렸다. 그러나 그 설명은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이에 한 무속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 현장을 방문하여 진실을 알아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러 장비와 수단을 동원하여 민속촌을 조사했고 그 결과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매우 강력한 영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악의적이지 않고 그저 슬픔에 빠져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람들에게는 해당 장소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시간이 지나며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 속 이야기로 묻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을철이 되면 민속촌에서는 이유 없는 바람 소리와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았다가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안식을 기원하곤 한다. 물이 맑을수록 깊이를 알기 어렵듯 민속촌의 푸른 달빛 아래 숨겨진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